자, 2018년 2회입니다. 상시 2회 말고 좀 위에, 문제상으로는 더 위에 있죠? 2018년 2회. 오늘은요, 계산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굳이 예전 같았으면 서영이가 있었으면 기본 작업 1번을 해보세요 라고 좀 할 텐데, 서영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할 줄 알잖아? 굳이 따로 하지는 않고요. 계산 작업부터 보도록 합시다. 네. if와 left와 quotient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나오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if 함수가 나오면, 조건을 만들어서 창값, 거짓값 이거를 따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left 함수는 나중에 씌우면 되는 거고, quotient 함수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quotient라는 함수는, 분자랑 분모랑 그 순서대로 넣어가지고 그 나눈 값의 몫을 보여주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딱 보면 어디에서 이 함수를 써야지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이 들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함수를 보고 문제를 읽을 때 이 함수는 여기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취업률을 이용한대요. 취업률이 50% 이하면, 그럼 여기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취업률이 50% 이하야? 그러면 취업률의 나누기 10%의 값만큼 까만색 사각형을,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 여기다가 는 취업률이 50% 이하야? 여기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50%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50%를 써볼까요? 50%를 써도 되네요. 그렇죠? 50%로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예를요 0.5로 합시다. 0.5. 100으로 나눈 값으로, 퍼센트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도 나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금물 농도 나오는 거 있잖아. 맞죠? 난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던데. 여러분들 요즘에 안 나오나요? 나와? 그 소금물 생각나? 소금물 농도 구하고 속도 계산하고 이거. 난 그 문제가 너무 어렵던데 나는. 별로 안 어려웠어요. 아니면 별로 생각이 안 나? 여하튼 퍼센트가 붙어 있으면요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0.5가 50%. 우리 야구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죠? 야구 생각하면. 3할 타자 이렇게 하면 0.3이잖아요. 그렇죠? 10번 해가지고 3번 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잘라 내려 봅시다. 굳이 내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투루에 해당하는 애들만 까만색 사각형이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자리에 계산해도 되지만, 다른 자리에 계산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이게 편하면 그걸 하면 되고, 그냥 바로 하는 게 편하면 바로 해도 돼요. 옆에 자리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고. 근데 지금은 바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바로 하는 걸 힘들겠다. 옆에다 합시다. 헷갈리니까, 우리 이제 연습이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취업률의 나누기 10%의 값만큼 까만색 사각형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지금 창값을 만드는 거예요. 창값. 그러면 우리는 quotient 함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유머레이터랑 디노미네이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게 유머레이터랑 디노미네이터, 유머레이터가 분자고 뒤에 있는 게 분자인지 사실은 어떻게 알아? 사실은 모르지. 근데 설명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quotient라는 함수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앞에 넣어주는 값을 기준으로 denominator, 내가 나누는 값을 넣어주면 그걸로 나눠준다 라고 알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요 10%로 나눠야 되니까 0.1 이라고 쓰고, 계산은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계산 컴퓨터가 하면 얘는 5개가 되고요. 그쵸? 취업률을 기준으로 10으로 나눈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true일 때는 까만색 사각형을, false일 때는 흰색 사각형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랩트 함수를 씌워서 일단은 여기 우리가 참값을 따진다고 생각을 하면요, 미음을 눌러서, 자, 한자 키를 눌러보세요. 한자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좀 보세요. 탭 키를 눌러봐. 탭 키. 한자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딱 누르면요, 어떻게 돼? 얘가 확장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는 까만색 사각형을 찾으면 되겠죠. 까만색 사각형을 찾아서 텍스트를 마무리 줘주고 컴마, 그 다음에 여기 랩트 함수의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엔터를 딱 치면요, 얘는 true에 해당하는 제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지금 내가 구한 랩트 함수를 구한 이 사각형을 복사를 해다가 참값에서 붙이고 거짓값을 붙이되, 거짓값에 붙일 때 뭐 하면 돼? 까만색 사각형을 흰색 사각형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자, 해보세요. 마저 풀어보세요. 일단은요, true, false가 나왔잖아? left 함수가 왜 나오니? rept 함수가 나와야죠. left 함수가 나와야죠. 자, 그러면 일단은 복사했어? 복사를 하고, 는 빼고 복사를 해야지. 우리는 지금 그게 결국값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이게 결국값으로 나와야 되잖아. 얘를 는 빼고 복사를 해서, 이제 앞에 취업 분석에 true, false에 if를 씌워야지, 그치? if를 씌우고, 그 다음에 참값에 지금 우리 한번 붙여주면 되겠죠? 하고,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맞아. 이게 지금 참값이고, 그지? 구입해가지고 거짓값 붙여놓고, 우리는 쟤를 뭘로만 바꾸면 돼요? 뭘로만 바꾸면 되냐면, 흰색 사각형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쵸?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쉽네요. 그쵸? 옆에다 쓰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어차피 지워가지고 옆에 해당하는 값만 제대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이거는 좀 할만하지 않아요? 그쵸?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하고, value if true에 넣고, value if false에 넣되, if의 가로를 닫아주고, 거짓 값에 해당하는 얘만, 뭘로 바꾸면 돼? 흰색 요구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 true로 애들만 바뀌니까, 요런 모양이 있으면, 그래도 또, 좀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쵸? 요런 표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더 좋아 보이잖아. 또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또 뭐냐면 취업률이 바뀌면요, 이게 수식으로 해놓으면 얘네들이 또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엑셀을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용자 정의함수네. 어떻게? Alt F11 삽입의 모두를 열어놓고 public 펑션을 씁니다. public function fn 비고 취업률 엔터. 얘는요, 오타 없이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취업률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건데 안에 사용되는 인수는 취업률을 쓰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요, select case를 쓰는 거예요. select 문 사용을 해서 select case를 쓰거든요. 이거는 우리 그거 있지. 김부선이 그거 했던 거 있잖아. 네. 전기요금 많이 쓰면, 보일러값 많이 쓰면 그거입니다. 그래서 select case라는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select의 case라는 거는 case에 내가 넣어주고 싶은 이거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에 취업률을 씌운다는 얘기예요. select case를 취업률로 정의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select case라고 써놓으면 케이스가 취업률이 된다는 얘기예요. 케이스가. 만일에 내가 케이스를 직급이라고 썼잖아. 만일 케이스가 직급이라고 쓰고 그 직급에 차장, 부장, 대리가 있다. 아니, 부장, 대리, 사원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케이스가 부장일 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겠지? 만일에 저 케이스를 내가 직급이라는 필드 명으로 인수로 정의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가 부장일 때 나는 FN 월급이 2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 지금은 취업률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케이스에 취업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등호를 쓸 때 얘는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취업률이 50% 미만이야? 그러면 FM 취업 비고가 전문 상담 필요로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케이스 이즈 부등호를 쓸 때는요. 크다 작다 이상 이하를 쓸 때는 이즈를 써주는 거야. 케이스 이즈 작거나 아니 미만이라고 했은 거야. 작아 50%가 0.5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률이입니다. 0.5보다 작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엔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우리는 여기 FM 비고라고 쓰고 여기 뭐라고 써요? 여기에 문자열이니까 전문 상담 필요라고 쓰겠죠? 이렇게. 별거 없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쉽지는 않지만 자, 왜 써냐면요. 여기 두 번째 80%에서 90% 사이잖아요. 얘는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 and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케이스 취업률은 0.8에서 to 0.9라고 써주는 거예요. 80%에서 to 90%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우수학과 케이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써야 되거든요? 90% 초과는 어떻게 써야 돼요? 아니 크다 쓰기 부등호 쓰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즈가 있어야 돼요. 부등호 쓰기 전에는 이즈가 있고 크다 그 다음에 0.9 FN 비고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최우수 학과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and select if 닫고 나온 것처럼 and select로 닫아줘야지 그죠? 요렇게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 사실 이거 구분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이 없고 요렇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Alt Q에 그 다음에 비고에서 FX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FX 눌러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FM 비고를 불러오면 우리가 여기에 취업률만 넣어주면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뿅 구해지는데 하나 빼먹었네? 그 외에는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 빼먹었어. Alt F11 여기 있었네. 케이스 S를 빼먹었네. 그죠? 케이스 S FN 비고는 공백 써져 있어. 그죠? 마지막에. 그래서 Alt Q 다시 불러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뿅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 창가 거지값 따질 때 여기 옆에다 썼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숫자 값으로 불러오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에 있는 표시 형식이 바뀌거든. 그래서 만일에 이거는 지금 문자로 들어가서 상관이 없지만 만일에 여기에 있는 옆에 값이 뭐 취업률을 구한다든지 뭐 요거를 구한다든지 하면
여기 있는 수식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바뀌면 나중에 이거를 나타낼 때 여기에 표시가 안 된단 말이야. 만약 100분율로 되어 있었는데 숫자 값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버리면 날짜 형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일련 번호의 값이 들어가 버리면 또 거기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옆에 할 때는 그냥 여기 다른데 이렇게 옆에다 하든지 여기 있는 빈칸에 하는 게 더 나아요. 알겠죠? 아예 공략. 근데 사실은 이렇게 또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띄어져서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는 옆에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그냥 여기서 바로 해야지. 바로 해서 여기 조건 만들고 이 조건 만든 다음에 이거 복사해가지고 거짓값에 붙여놓고 저것만 수정하면 되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이 돼야 됩니다. 3번이요. 자, 1번, 2번 괜찮잖아? 그렇죠? 1번, 2번 맞추면 우리 지금 12점 따는 거죠, 12. 자, 3번은요, SUMIF가 나왔고 텍스트가 나왔어요. 그죠? SUMIF는 우리 아는데 텍스트는 처음 나왔어요. 그죠? SUMIF는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고. 텍스트는요, 자, 텍스트 한번 써보면 되겠지? 자, 텍스트라는 함수는 뭐냐고 봤더니 수에 지정한 서식을 적용한 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탭키를 눌러보니까 value 값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1, 2, 3, 4, 5라는 숫자를 넣었어. 숫자를 넣었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맷 텍스트에 불이 켜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value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넣어주는 포맷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하면요 얘네들이 뭐 통화로도 바뀌고 해계로도 바뀌고 하잖아. 그죠?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바뀌기도 하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그런데 얘는 표시 형식을 회계 형식이니까 얘는 숫자 형식이긴 합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여기 있는 밸류 값을 집어넣고 포맷 텍스트를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원이 아니라 여기 뭐 달러를 붙이고 샵, 콤마, 샵 이렇게 숫자의 형식을 앞에 달러를 붙이고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게 표시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지만 얘는 뭐라고? 숫자다, 문자다?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텍스트 함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합계는 샵, 콤마, 샵,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형식을 넣어주되 안에 저기 있는 숫자를 불러오는 저기 값을 집어넣으면 저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내가 텍스트라는 함수를 써서 밸류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컴마 얘를 0.0%로 하면 쟤를 퍼센트로 바꿔주겠지. 근데 포맷 텍스트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를 써서 0.0% 이렇게 써주면 저기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퍼센트 형식으로 보여줘. 이게 이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면 텍스트 함수를 써가지고 백분율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SUMIF를 써서 뭘 해야 되는지 보세요. 저기에 있는 P4부터 SO 영역에 성별이 남이고 건강보험 연계에 부분별 취업률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요 SUMIF를 써서 내가 합계를 구하는데 뭐 하면 돼? 남자의 창업자 수, 건강보험 연계의 창업자 수, 성별이 남인 건강보험 업계의
그 취업자 수를 더하고 거기에 뭐 하면 돼요? 남자의 졸업자 수를 계산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밑으로 당길 때 옆으로 당길 때 그거를 다 감안해서 해야 되니까 해야겠지. 그죠? 자, sum if 똑같아요. 배열함수 우리 그거 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range는요 조건이 성별이 남이야 여야 이거니까 그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성별에서 F4 는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요? sum if니까 컴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요 여기 있는 셀 값으로 갖고 와야죠. 셀 값으로 갖고 오되 얘는 어떻게 묶어줘야 돼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배열함수 하는 것처럼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정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거랑 그 다음 문제랑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의자 좀 봐볼게. 됐어? 됐어? 그 다음에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되는 거 아니죠? 그치. 그 다음에 나누기도 해야지. 뭐해? 성별이 전체 남자의 그걸로 나눠줘야지. 됐대? 됐대? 걔만? 걔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 취업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 한번 해봅시다.
자, 썸이프 써가지고 여기 5, 4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밑으로는 어떻게 돼? 밑으로는 영어만 걸어줘야지. 그죠? 컴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연계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숫자를 묶어주고 영어는 풀어줘. 그죠? 그거 안 했어? 자, 숫자를 묶어주고 영어는 풀어줘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닫아.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각각의 지금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 합계랑 해외 취업자, 창업자, 프리랜서가 다 구해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나누기 썸이프를 써서 어떻게 해줘요? 썸이프를 써서 똑같이 뭘 성별이 앞에 거 복사해도 돼. 예를 들어 복사를 해가지고요. 컨트롤 C. 복사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복사해도 돼. 왜? 똑같잖아요. 일단 왜냐하면 남자인 사람만 계산해줘야 되잖아. 맞지? 맞지? 남자의 졸업자 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컴마 얘는 썸 레인지만 졸업자의 범위가 돼야지.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F4. 얘는 F4죠.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남학생의 졸업자 수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구하면요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어떻게 표시하면 된다고요? 앞에 텍스트 함수를 씌워서 우리가 구한 얘가요 밸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숫자 값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끝에서 컴마 폼의 텍스트를 0.0% 백분율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0.0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을 구하되 0.0%로 왜? 백분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엔터.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두 번째 조건 그 어. 영을 넣어서 아니 샵이라고 해도 돼.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은요 샵을 쓰거나 0을 쓰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데 샵은 한계가 있어. 샵은 0일 때 0을 표시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0.0이라고 쓰면 요거 같은 경우에 만일에 얘가 3%예요. 그러면 4.샵이라고 쓰면 얘는 그냥 3%라고만 표시가 돼요. 그런데 0은요 0일 때 0을 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0.0%라고 쓰는 샵.0이라고 써도 되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샵이 1의 자리가 0일 때 0을 표시를 안 해주는 거지. 만일에 이게 10이고 100이고 1000이고 이렇게 하면 0은 다 표시해 주지. 숫자가 있을 때, 값이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1번, 2번, 3번 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풀면 되지. 4번, 5번은 헷갈려서 버린다 하더라도 4번은 우리가 어제 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4번. 한번 해봐. 한번 시도나 한번 해봐. 라지 함수가 어려우면요 맥스 함수로 해도 됩니다. 맥스 함수로 해봐. 맥스 함수. 시험 보고 기술하고 일단은 함수를 그렇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첫 번째겠죠. 프로그램을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검시하는 사람이 이제 보는 거지. 수식 보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으로 맞다고 하면 그냥 맞은 걸로 해주겠지. 맞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경우에 그 사람들이 2번, 3번 본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프로그램 상으로 난 그냥 돌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 말로는 뭐 2번, 3번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니?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49.2라고 쓸 수도 있잖아. 성별이 남인, 뭐 나이의 합계를 그냥 구해가지고, 암산으로 구해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그런데 함수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하겠지. 수식 입력한 거 한번 보겠지. 자, 4번 풀 수 있으면 오늘 성공하는 겁니다. 공식을 써놔야지 일단. 오, 구했어? 라지로만. 야, 그 라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얘는요 배열 수식이에요. 배열 수식. 그죠? 문제에 배열 수식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배열 공식을 써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라지를 이용한 거 말고 맥스를 이용한 배열 함수의 공식을 써보자. 여기서는요 단과대학이 인문대학이야? 건강보험 한 사람들의 최대 취업자가 몇 명이니? 이게 45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조건을 하나 줘서 단과대학이 인문대학들 중에서 건강보험 연계 범위에 해당하는 애들만 거기서 맥스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나지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맥스로 한번 해봅시다. 맥스 함수를 써서 조건이 하나잖아요. 그죠? 배열함수 공식이 어떻게 돼?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가 되죠? 그죠? 조건이 하나인 배열함수를 풀기 위해서는 배열함수 공식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써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헷갈리니까. 자, 그런데요 이 범위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가 들어가? 건강보험 연계니까 건강보험 연계 컨트롤 시프트 방향 이렇게 얘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요 나는 얘는 밑으로도 당기고 옆으로도 당길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걸어줘? 그치, 숫자에만 걸어주지. 왜? 옆으로 당겼을 때 해외 취업자, 창업자, 프리랜서, 진학자, 입대자 돼야 되니까. 그죠? 배열함수 우리 한 거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앞에서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니까 우리는 단과대학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첫 번째 인문대학 요건가? 앞에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하고 방향키로 내려줍니다. 5구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쵸? 5구야. 이거 되죠? 자, 그 다음에요. 5구를 어떻게 걸어줘? 그렇지. 밑으로 당길 때는 바뀌어야 되니까. 영어에만 걸어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5구가 10이 되고, 옆으로 당길 때는 안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 35가 나오고요. 그래야지 아까 그냥 라지 함수만 쓰면요 저거에 해당하는 쟤네들이 안 보이잖아. 그죠?
인문대학의 건강보험 연계, 인문대학들 중에서 건강보험 연계에서 가장 큰 값을 찾고, 사회과학대학에서 건강보험 연계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각각의 큰 값이 나왔잖아요. 여기 돼? 여기까지? 네. 배열함수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워? 그게 아니라 어. 그냥 쓰고 있잖아. 아니, 문제를 제대로 봐야지. 배열 수식을 써있는데, 배열 공식을 써서.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봤는데도 생각이 안 나. 그치. 그게 연습이 돼야지. 자, 요거 됐죠?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봐봐. 자, 여기서 봐봐. 자, 맥스 함수는 요렇다 치고, 자, 라지라는 함수는요. 라지라는 함수, 맥스 대신에, 맥스의 의미는, 여기서의 맥스의 의미는 뭐예요? 맥스의 의미는 내가 지금 여기에, 인문대학에 해당하는 애들만 남아서, 인문대학이야? 라고 물어봐서,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남은 애들 중에서 맥스를 씌운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맥스가 아니라 라지 함수로 고친다고 하면 맥스 대신에 이거 한번 써보세요. 라지라고 고쳐보세요. 라지라고 고친다고 하면요. 라지라는 함수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탭키를 누르면 라지라는 함수의 얘네가 지금 내가 구한 얘네가 어레이가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저 값을 기준으로 맥스를 씌워가지고 최고로 높은 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다시 설명을 해주지. 여기서 지금 내가 요 부분을 선택한 이 부분이 아까는 여기에 맥스라 가지고 요 범위의 참에 해당하는 짝꿍만 남아서 최대값을 구한 거잖아. 맞지? 맞지? 근데 지금은요, 내가 지금 얘네 맥스를요, 라지로 바꿨어요. 라지로 바꾸고 가로를 여니까 어레이가 나왔잖아요. 그쵸? 라지라는 함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어레이에서 내가 지정한 이 정수에 해당하는 번째의 값을 갖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라지를 기준으로 배열 함수로 구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맥스로 했던 이 얘네들의 남은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갖고 온 것처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범위가 되는 어레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컴마 뭐 해줘야 돼요? 여기 뒤에다가 컴마 1이라는 값을 하고 라지 함수의 가로를 닫아줘야겠죠? 이렇게 얘는 지금 얘는 여기서 닫아주면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어레이고 뒤에 컴마 1이 k고 그 뒤에 값이 라지의 가로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기 가로가 되게 중요해요. 가로가. 만약에 가로가 앞에 걸려있거나 뒤에 걸려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 부분에서 컴퓨터가 계산을 못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맥스였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라지라는 함수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인 거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러면 결과는 똑같겠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배열함수가 사용이 되면 배열함수 공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매치랑 인덱스 함수를 써서 이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어제도 우리가 했지만 건강보험 연계에서 35를 찾는 거는 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35가 하나이기 때문에 딱 찾을 수 있어요. 45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학과를 갖고 올 수 있는데 해외 취업자, 창업자, 프리랜서는 숫자 값들이 다 똑같아.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해외 취업자들만 골라서, 아니 해외 취업자의 범위에서 O를 찾아라고 하면 남자고 여자고, 아니 인문대학이고 사회과학대학이 전부 다 O인데 여기서 정확한 값을 찾아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O를 바라보겠죠. 세 번째에 있는 O, 앞에 나오는 값을 먼저 찾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매치 함수를 쓰되, 매치의 lookup array를 아까 우리가 따온 얘의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얘의 값으로. 우리가 아까 따온 그 어레이의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은 게 뭐냐면 인문 사회에 대한 24부터 233에 해당하는 짝꿍들만 남은 거잖아. 맞지? 인문대학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의 값들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라지 함수의 컴마 1이니까 거기에서 최고로 높은 값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이제 매치 함수를 씌워야 되잖아. 매치 함수를 씌워야 되는데 지금 35가 몇 번째 있니? 라고 따질 때 35가 몇 번째 있니? 라고 따질 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라지 함수를 배열 함수를 통해 갖고 온 35를 요 범위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다 써봅시다. 매치라는 함수를 쓰고요. 얘의 값을 찾아라고 하되 컴마 lookup array가 어떻게 된다고? 아까 내가 복사한 얘가 되겠지. 이거 아닌데? 여기 다른 값이 복사됐지? 얘가 되겠지, 얘가. 그치? 자, 매치 함수를 써서 얘의 값을 컴마 어디서? 여기에서 찾아. 요게 되겠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부분을 lookup array를 저기 조건을 줘서 저렇게 할 수 있냐? 컴마.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한 값이죠? 0.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안에 저기 있는 배열 수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범위를 계산하는 배열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면 되겠죠. 얘는 11번째가 되고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면 각각의 상대 위치 값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렇게까지만 하면 여기 앞에다가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숫자 값이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인덱스를 씌워서 뭐 하면 돼요? 까를 갖고 오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까를 갖고 오고 싶은 거니까 아까의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그 다음에 나 밑으로 당겨 옆으로 당길 거니까 얘는 F4 컴마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거기 로우 넘버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인덱스에 가로만 닫아주고 배열 함수 수식이 써졌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치면 이렇게 뿅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P9를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에 P9 자리에 다 넣어주는 거지. 요거 하나만 넣는 거네, 그치? 얘를 컨트롤 V에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 얘네 식을 인덱스부터 는 빼고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여기 자리에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는 도전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 내가 볼 때는 이거 3분, 4분, 5분 안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눈 감고 풀 수 있으면 풀면 되지. 눈 감고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도전해도 되지만 만일에 문제가 인덱스 매치 스몰 함수를 써가지고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라지 함수를 써서 잘 풀어. 그러면 해도 되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함수가 나와 있거나 배열 함수의 공식을 외우는 게 서투거나 하면 일단은 패스하는 문제. 나왔어? 우리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지? 나왔어? 나왔어? 오, 좋아. 나왔어. 거기까지 나왔어. 그럼 눈을 빼고 복사를 해야지. 빼고. 맨 끝에 인덱스에 바로. 컨트롤 시켜. 내 값을 복사를 하는 거야. 컨트롤 시켜. 그래서 여하튼 뭐 다른 셀에서 구하는 말들 여기에만 정확히 나오면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여기 밑에는 지워주면 돼. 그러니까 패스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봤을 때 한 3분, 그러니까 4분, 5분을 쓰면 내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걸 할 때. 근데 3분, 4분 썼는데 아리까리 해 라고 하면 일단 패스하는 거야. 딱 보고 아니 어떻게 그치 너무 많은 거지. 근데 또 너무 많이 넣으면 풀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실력이야. 그것도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 문제를 딱 보고 결정하는 부분 사실은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산문제 빼놓고 한국부터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이야. 내가 어찌됐건 이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45분 안에 70점만 따면 합격하는 거거든. 계산문제 말고 수업시하고 그냥 자동 같은 좀 정말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어가지고 그냥 패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또 요런 경우가 또 있어. 딴 것부터 풀고 계산 작업을 마지막에 풀어야지 라고 딱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딴 거 쉬운 것부터 풀고 딱 계산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또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기출문제 하나씩 풀어볼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딱 보고 그때 이제 좀 정해야지.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지라고 결정. 처음부터 풀어서 하는 게 쉬운지 아니면 쉬운 것부터 다 푼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시간 안에 풀면 돼.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요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5번도 사실은 5번은 이런 문제가 왜 나왔나 싶어. 왜냐하면 두 번을 계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보여준 것 같아요. 보여준 것 같고 얘는 5번 문제는 별로 안 좋은 문제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봅시다. 썸과 라운드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잖아요. 그쵸? 라운드는 어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정수를 100분율의 소수점 두 자리로 만들려면 컴마 몇을 쓴다고? 끼고 있네. 마이너스 끼고 있네. 민수야 너를 믿는다. 컴마 몇? 어제 우리 가기 전에 해가지고 또 제대로 또 안 들었구만.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자, 어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1일 때 100%라고 했잖아요. 이거 생각나? 그치? 그래서 내가 1.1을 표시할 때 110%라고 했잖아. 그치? 아이씨 표시가 안 되네. 1.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1.1223을 표시할 때 우리는 123%라고 했잖아. 그렇죠?
아씨, 이게 표시가 안 돼. 그 다음에 1.234를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123.4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백분율을 기준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1.2345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이거 생각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야? 123.456%가 된다고. 라운드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라운드 함수는 이거라고 했잖아. 봐봐. 라운드라는 함수는, 자, 얘를 소수점으로 나타낼 때는 소수 자릿수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되지만, 그치? 소수 자릿수가 없을 때는 0이고, 얘를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빼기 1. 1의 자리, 10의 자리를 00으로 만들 때는 0이 1의 자리 0, 10의 자리 0이니까 0이 두 개니까 빼기 2. 100의 자리까지 000으로 만들 때는 빼기 3.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분율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소수점 두 자리에 해당하는 요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정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구한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씌워서 백분율로 소수점 두 자리로 만들려면 정수를 기준으로 4가 돼야 된다. 소수점 네 자리가. 그러면 일단은 라운드는요 나중에 계산하고 이제 썸 함수를 쓴 배열 수식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배열 수식이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라고 했냐면 취업률 남여 창업률 남여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취업률에 해당하는 것만 구합시다. 그래서 남자의 취업률은 어떻게 됐냐면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수 더하기 남자의 해외 취업자 수를 더해서 남자의 졸업자 수로 나눠주고 그죠? 이게 남자의 취업률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취업률은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배열 수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 개수, 여자의 보험 연계 개수 구하고 더하기 남자의 해외 취업자 수, 여자의 해외 취업자 수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남자의 졸업자 수 썸이프로 해도 되지만 썸이프라는 함수가 아니라 썸만 써져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썸을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구한 다음에 다 구해줘요. 그럼 일단은 남자의 보험 연계 수만 일단 구해보세요. 일단은 썸 조건이 하나죠. 성별이 남이야 이거니까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건강보험 연계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나 밑으로 당길 거니까 F4 아니 밑으로 당기지는 않죠. 옆으로 당길 거니까 왜냐하면 아예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창업률은 또 계산식이 틀려. 남자의 창업률은 남자의 창업자 수 더하기 프리랜서 수를 남자의 졸업자 수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성별이 남이니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남이니 근데 얘는요 옆으로 당길 거잖아요. 그쵸? 얘는 굳이 또 밑으로 당길 거 아니니까 얘를요 뭐 걸어줄 필요는 없어. 사실은 걸어줄 필요는 없어요. 왜? 옆으로만 당기니까 이 자리에서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얘의 값은 뭐? 얘의 값은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 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여기 뒤에 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돼?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수가 아니라 해외 취업자 수를 더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사실은요 얘를요 복사를 해가지고 범위만 바꿔주면 돼. 범위만. 뭘로? 얘가 보라색이 뭘로? 해외 취업자 수로 복사만 되면 되잖아.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럼 이게 더한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뭘로 나누면 돼요? 성별이 남자인 졸업자 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썸이프가 아니에요? 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얘랑 가로로 얘랑 일단은 감싸줘야 돼. 왜 우리 수학할 때 가로 안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성별의 남자의 졸업자 수로만 나눠버리면 뒤에 값을 기준으로 나눠버린 다음에 더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누기. 얘도 복사하면 돼. 컨트롤 V 해가지고 얘를 졸업자 수로만 넣어주면 돼. 얘를. 그쵸? 이렇게. 그쵸? 컨트롤 Shift 엔터. 그러면 이게 남학생 거고 얘가 여학생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앞에다가 라운드 함수만 씌워주면 되겠죠? 라운드 함수 씌워서 값을 기준으로 콤마 4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라운드 함수를 씌워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라운드 함수를 씌웠을 때 내가 탭키를 누르면요 얘가 그냥 바로 우리가 처음에 라운드 함수를 씌웠을 때 가로가 오고 가로가 온 다음에 얘네 두 개의 값을 더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직접 가로를 열어줘야 돼.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라운드 함수를 바로 불러왔을 때 썸 앞에 있는 가로로 그냥 인식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끝으로 가서 콤마 4라고 해주면 되겠죠. 배열 수식이 사용됐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그러면 이렇게 뿅 계산이 되고 얘를 옆으로 결과는 똑같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수식대로. 근데 사실은 5번도 그렇게 뭐 그닥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졸업자 수로 계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쉬었다가 문제 3번부터 하겠습니다.